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연애 참견 드디어 11월 마지막 티키타카 토크쇼가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아쉬워요. 네, 그만큼 그리고 저희가 또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으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의미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빠르게 또 선생님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므로 저희가 갈 길이 또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마지막이어도. 네. 그래서 얼른 선생님께 마이크를 토스해드리고 오늘의 토크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내용으로 만나게 됐나요? 제가 이제 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지만 네. 그 생각하면서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참 방대하다 이 사랑이라는 게 아. 정말 방대하구나. 이 곧 우리 이 사랑이라는 게 애착인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니 내가 부모와 맺었던 그 애착도 한번 봐야 됐었고 네, 또 애착. 친구들과의 그 또래 애착도 봐야 됐었고 지금 현재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또 네. 그 전에 연애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배울 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게 생각보다 많았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주제가 많이 늘어나고 네. 사실 저도 이렇게 다회기로 사랑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그렇잖아요. 강사들도 사실은 뭐 부모 교육이든 연애 교육이든 어떤 이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긴 하지만 이렇게 1년 내내 1년 내내 사랑만 가지고 이야기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도전이었고 어쩌면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교육들은 대면으로 연애 코칭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변화가 되는 과정도 보고 또 이게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도 되는 네. 과정이었다면 네. 우리는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지 계속 바뀌면서 오고 또 맞아요. 고정된 분들도 계시지만 이 영상은 또 다양한 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이렇게 뭘 드려야 되나 그런 고민이 항상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스마트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잘 가져가셨다. 맞습니다. 라고 그냥 믿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은 이제 주제는 사랑의 유지입니다. 유지. 네, 이번 달 11월 달은 사랑의 유지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기다렸어요. 선생님과의 토크쇼는 사랑의 유지가 뭘까? 네. 이런 운을 띄우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네, 우리 이제 또 말에 만나는 줌으로 네. 만나는 라이브 교육에서는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유지를 잘 해왔나? 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거를 좀 많이 질문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거, 네. 필요한 게 뭔가,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참 만나기도 어렵죠. 그쵸.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저는 152번째 선본 남자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얼마나 고되고 어렵고 참 때로는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그 과정이었음을 제가 이제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번에는 마음에 들어서 네. 막 이렇게 되게 나도 모르게 되게 적극적이 되면 네.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탁 나를 밀어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왜 그런 거 몰라. 나는 너무 별론데 훅 다가와 있는 상대방을 보면 그것도 왜 그런 또 거 이거 몰라. 어떻게 또 이렇게 떼내야 되나 그럼요. 이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딱 두 발을 갔는데 이 사람도 딱 두 발을 와 있는 그 느낌 뭔가 되게 나랑 이렇게 호흡이 같구나. 이런 거에 굉장히 반해서 맞아. 결혼을 했더니 네. 호는 맞고 불호는 안 맞았던. 우리가 또 이제 호불호에 관한 그 영상을 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좋아하는 걸로 만나지만 불호에 의해서 멀어질 수 있다. 연대감이 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저랑은 좋아하는 것도 물론 맞지만 서로 싫어하는 게 많이 다른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면서 겪어오면서 과연 유지라는 게 뭘까? 유지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고요. 네.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선생님의 이제 지난 연애를 자꾸 떠올리면 어렵지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지가 안 됐잖아.
그쵸. 팩트는 유지가 안 된 거죠. 지나간 연인들. 그쵸. 일단 네. 이제 지나간 연인들은 유지가 안 된 거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실패를 돌아보면 음. 그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자원이 돼요. 그럼요. 온고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게 실패 요인이었을까? 어쨌든 사랑해서 네. 우리가 되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네. 사랑을 시작했는데 네. 이거가 유지가 안 됐던 뭐 결정적인 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 혹시 선생님한테 이런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어요. 제 아, 연애사에서는. 자잘한 네, 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고 어떤 네. 느낌이었냐면 고무줄이 팽팽하게 잠겨지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내죠 어떻게 보면 이 관계를 위해서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인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치. 감정적 뭐 이성적 요인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인내라는 요인에 있어서 고무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가 결국 둘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어떤 영역에서 끊어진 거예요. 근데 뭐 어떤 특정 영역은 뭐 종교 갈등. 그렇죠. 어떤 특정 영역은 뭐 결혼에 관한 이슈가 나와 그 사람의 속도가 다른 거. 다른 거. 그래서 참다가 이제 종교 나 못 참아. 띡. 나 이제 결혼 더 이상 못 기다려서. 띡. 약간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되게 그 결혼이 되게 타이밍이란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 연애의 유지가 꼭 결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연애의 유지가 꼭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연애 상대랑 조금 길게 가려다 보면 생각보다 이 타이밍이 안 맞는 경험을 많이 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갑자기 결혼을 원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이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그럴 수도 있고, 한쪽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는 생활 사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연애하시는 분들은 또 연애 사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들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감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지. 네. 감수해야 되고 내가 참아주는 게 되게 많아지는데 상대방이 내가 참아주는 만큼 그러니까 내가 되게 긴장감 있게 참아주는 고무줄을 여기서 쫙 당기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러면 약간 느슨하게 와줘야 약간 이제 내가 참아주는 만큼 그 사람도 좀 나한테 도움을 줘야 그쵸, 이게 좀 주고. 여유가 생기는데 그쪽도 안 참아주고 아니면 그쪽도 다른 측면을 참아주느라고 쫙 고무줄을 늘리고 있다면 어느 순간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당긴 고무줄 참아주려고 했던 그 당긴 고무줄에 팽팽한 긴장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왜 우리는 참지 못하고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참느라고 당겼던 내 많은 신경들, 내 많은 그 인내심들, 진짜 바닥에서부터 단전에서부터 끌어와서 인내심도 없는데 막 바닥에서부터 끌어와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랑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썼는데 결국은 이게 딱 놓아지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말하자면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을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신뢰가 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거짓말을 했다, 이 사람이 뭐 나쁜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의 신뢰가 아니라 더 이상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이 더 노력하고 나도 더 노력할 만큼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나와의 사랑의 크기가 같지 않고 우리의 사랑의 크기가 정말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해서 나갈 만큼의 역동을 드라이브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신뢰.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과 나의 사랑이 딱 여기까지구나. 내 사랑이 딱 여기까지구나라는 부분을 또 신뢰로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사랑을 더 함께 만들어갈 만한 자원이 없고 그 자원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 신뢰감을 잃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신선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신뢰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뭔가 성실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연락 꼬박꼬박 제대로 잘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 고무줄의 그 팽팽함 논리에 종결이 신뢰가 끝났다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생소해요.
저는 조금 다른 네. 투 트랙으로 보는 거예요. 한 가지 트랙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의 약속을 잘 지켜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네. 뭔가 이 사람은 진짜 신뢰로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랑의 유지의 신뢰,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면, 네. 그렇게 믿음을 줬는데 왜 깨지나? 단 한 번도 바람도 피지도 않았고, 네. 서로를 바라봤는데 왜 깨지나? 라고 하면은 또 이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런 대박. 커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네. 되게 그러네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왜 깨지나? 그래서 어.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깨지는 커플들을 보면 그런 느낌의 이제 믿음이 깨지는 신뢰.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네. 나를 사랑하고 있을지 모르죠. 네.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는 거지. 네.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술을 먹고 연락이 안 됐다든지 네. 아니면 나와의 약속을 자꾸 어긴다든지 네. 그래서 이 사람이랑의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죠. 네. 자꾸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제 사랑도 반감이 된다라는 논리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커플들은 대부분 네. 신뢰를 잃으니까 사랑하기가 어렵다. 아하. 근데 이제 또 네. 다른 측면의 트랙은 네. 뭐냐면, 그러니까 신뢰는 무너졌는데 그 사랑을 네. 거둘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거두다니.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졌으니까 나는 네. 그 사랑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네. 헤어지는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이라면 네. 신뢰는 무너졌는데 이 사람을 향한 그 열망과 사랑을 거둘 네.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그 1번의 신뢰를 잃었는데 거둘 수가 없다. 거짓말도 자꾸 해. 네, 네. 나랑 약속을 자꾸 지켜주지도 않아. 네. 근데 너무 여전히 사랑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런 커플들은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겠네요. 근데 그걸 다 참고 어. 다시 약속을 또 재설정하고 네. 그래서 가끔 연예인 커플들 보면 네. 뭐 혈서를 엄청 많이 썼다. 매번 각서를 쓴다. 땔감 태우는 냄새가 나요. 근데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네. 그 사람들은 신뢰를 잃었지만 사랑의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런 신뢰도 있는 거고 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신뢰는 참 신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기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이름을 딱 붙이기는 좀 애매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이런 거죠. 그냥 내 사랑의 크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내 사랑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커져야지 네.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거는 그러니까 맞죠. 포용이 자꾸 되고 이 네. 사람에 대한 그 열망하고는 또 다른 맥락으로 네. 자꾸 점점 사랑이 커지고 있네. 점점 믿음직스러워지고 있네. 점점 안정화되고 있네. 그 이런 느낌이 있어야 느낌은 되는데 상대방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어느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더 이상 안 커지겠구나 서로의 사랑이. 이거를 나는 좀 명명하기가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그러네요. 그 느낌을 뭔지는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걸 왜 신뢰로 갖다 붙였냐면 네. 더 이상 사랑이 커지지 않을 것 같은 거에서 신뢰감을 잃은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사랑도 커질 커질 거라는 거고 신뢰. 당신도 사랑이 커질 거야 라는 그 신뢰가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야. 나도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네. 뭔가 이 더 사랑이 커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랑은 커질 거야. 그게 신뢰라면 네. 당연히 네 사랑도 커지고 내 사랑도 커질 거야. 그러니까 네. 신뢰라면 그 신뢰가 없어지는 거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야. 딱 거기까지인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모르겠어요, 그걸 신뢰. 뭐라고 명명해야 될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커플들도 네. 많더라는 거예요. 막 티키타카가 이루어져가지고 네가 거짓말했잖아, 네가 안 지켰잖아 이러면서 이제 나는 안 지킨 사람 사랑할 수 없어. 착. 너 왜 이렇게 안 지켜? 지키란 말이야. 근데 난 너 포기가 안 돼. 이러면서 너 어떻게든 해봐. 그러면 이 약속 다르게 정해볼까? 막 이런 커플도 있는가 하면 네. 뭔가 둘 사이에 문제는 없는데 네. 뭔가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도 있지 않는 느낌이 드는 뭔가 이렇게 뭐 걔가 커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가 않은 나날이 좀 더 끈끈해지고 나날이 좀 더 뭐 막 이렇게 돼야 될 거라는 우리가 생각이 있는데 네. 뭔가 딱 거기서 지지부지한 느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 나도 그런데 상대도 그런 것 같은 느낌. 근데 둘이 같이 그러면 괜찮아요. 너도지? 나도야. 안녕. 괜찮아. 네네네. 근데 나는 막 너무 커져가지고 만날 때마다 막 너무 좋고 뭐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또 좋고 막 어쩜 내 사랑의 크기가 왜 이렇게 자꾸 커지지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런 노래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많아요. 뭐지? 그거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노력해봤어. 근데 사랑이 노력으로 되는 거니? 그 남자 가수가 부르는 건데 네, 나도 퀴즈 노력해봤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네, 맞추신 나도 분 선물 선물 드릴게요. 진짜? 네. 내가 맞추고 싶다. 댓글 달아주세요. 나도 유튜브에. 노력해봤어. 근데 사랑이 노력으로 되는 거니? 음. 어느 날 이제 노력하고 있는 내 모습을 음.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지. 음. 그러니까 그거에서 오히려 더 신뢰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이 사람을 더 믿을 수 없는 거야. 거짓말을 그런 하는 의미에서. 것보다 네, 더 나쁜 사랑할 게 수 없다. 나를 사랑하고 있나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가 정말 나랑 같나? 그걸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 이제 그게 알겠어요. 되게 뼈아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명명하긴 좀 어려운데 저는 일단 그거가 약간 다른 색깔의 신뢰라고 본다면 네. 정말 마음 아픈 건 그거니까 정말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가 신뢰는 유지가 안 깨져나가는 된다는 거야. 것은. 첫 번째 커플. 첫 번째 커플은 제가 어떻게 상담해 드리냐면 네. 자,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음. 그러면 모든 것에 그 신뢰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네. 사랑이 먼저일까 신뢰가 먼저일까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도저히 그 사랑하는 감정이 안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깨지면. 네. 신뢰가 깨지면. 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왜 중요할까를 이렇게 자꾸 탐색을 해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음흠. 항상 뭔가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든지 네. 아니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좀 없었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음흠. 그런 신뢰가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사랑만으로 모든 걸 다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캐릭터들은.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 우리는 현실에 살고 있잖아. 우린 구름 위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관계를 파트너의 측면도 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 그러면 참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혼은 가정을 경영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네. 로맨스만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초창기에 사랑의 컬러도 하면서 뭐 에로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루드스 뭐 이렇게 네. 나왔고 그 다음에 바로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스텐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삼각형이랑. 사랑의 삼각형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네. 사랑은 열정적인 측면이 있고 친밀감도 있어야 되고 사랑은 헌신도 헌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조화로운 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막 너무 좋고 얄짤. 도파민이 막 나오고 막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정. 그런 열정은 어쩌면 에로스적인 측면으로 이 사람과 막 그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막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가지면서 또 때로는 친구처럼 속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서를 나눌 수 있는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같은 것들도 포기.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헌신. 그런 헌신의 삼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열정적인 측면도 분명 중요한데 그분들한테 사랑은 열정적인 측면인 거야. 아하. 열정적인 측면 이해했어요. 중요해. 네.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헌신을 하려면 약간 가정 경영 측면으로 이 사람이 진실돼야 계약을 맺을 거 아니야. 그럼요. 사기 그럼요. 계약을 맺을 순 없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 너무 사람도 중요하죠. 진실되고 나도 진실돼야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진실된 사람이랑 친밀감도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런 측면으로는 이분들은 그 사랑의 삼박자가 안 맞는 거지. 신뢰를 잃었다는 건 거짓말 자꾸 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그거니까 헌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안 된 안 되죠, 안 되죠. 친밀감이 깨졌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숟가락이 이렇다 보니까 마지막 그 열정만 가지고는 네. 그게 사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던 네. 자꾸 신뢰는 무너지는데 사랑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 사랑을 거둘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상대방이 자꾸 약속을 어기고 네. 자꾸 이렇게 틀고 있다는 건 어쩌면 내 사랑과 크기가 같지 않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지는 사랑을 하는 거야. 항상 우위가 있고 밑에가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사랑,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아,
상실적인 사람. 기억나요. 자아상실적인 사람.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일방적인 관계로 네. 나는 항상 약속을 잘 지키고 거짓말을 안 하는데 네. 상대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다면 네. 어쩌면 내 사랑의 드라이브가 음, 다른 욕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욕구. 어떤 그러면. 욕구일지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겠지만 네. 뭔가 이렇게 마더 테레사 같은 네. 그 모성애의 욕구일 수도 있어. 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막 이렇지만 내가 버릴 수 없는 존재. 내가 계속 거둬야 되는 존재. 그 남자분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를 좀 뭐 어떻게 남자분들은 또 어떤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남자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자꾸 이렇게 음. 한다고 하면 자기가 이제 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나를 내가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시킬 수 계몽. 있다. 계몽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네. 욕구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자꾸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지고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을 한 그쵸. 거고 뭐 이러니까 사실 지고 그쵸. 있는 건 자아상실적인 본인인데도 네, 네. 겉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사람이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더 잘하겠다고 하고 음. 그걸로 뭔가 내가 자존감을 얻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역기능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네. 절대 기능적이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두 번째 커플들을 이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랑의 삼각형으로 네. 한다면 이들은 사실은 그 무엇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니에요. 그 정말. 무엇도 아닌 네. 이제 빵껍데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정말 너의 사랑도 줄어들고 네. 나의 사랑도 줄어들고 그 스탠버그의 사랑의 삼각형을 네. 검사를 해보면요 여러분 네. 이렇게 삼각형이 예쁘게 돼야 돼요. 근데 이 삼각형의 크기도 있어요. 그럴 삼각형이 것 같아요. 큰 사람이 있고요. 네. 큰 커플이 있고요.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작은 커플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점점 사랑의 유지를 잘하는 커플이 되려면 네.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열정도 늘어나고 친밀감도 늘어나고 헌신도 늘어나는 큰 이제 삼각형이 돼야지 완전한 이상적이죠. 사랑이고 네. 이제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딱 여기서 멈춘 거야. 그게 늘어나질 않는 거야. 근데 와우. 나는 막 늘어나는데 네. 이 사람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사람의 사랑이 딱 여기까지구나 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는 순간 사랑의 유지는 어렵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이런 커플들한테는 사실은 그 마음을 빨리 정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러니까 둘 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둘 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네. 나는 이제 마음이 너무 자꾸 커지는데 네. 그 사람 상대방이 너무 노력하는 네.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음. 그럴 때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네. 놔줄 수 있는 것도 용기란 얘기를 해주거든요. 와. 그 사람을 놔줄 수 있는 것도 용기다. 그래서 아, 나도 어느 순간 내 네. 사랑의 크기와 함께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네.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커지지가 않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 사랑이 노력한다고 되는 걸까? 그 노력의 맞아요. 측면은 사실은 가정경영 측면의 서로의 역할에 대한 네. 노력이고 헌신적인 노력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헌신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그 노력이 네. 즐거워야죠. 그쵸. 그쵸.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윤종신의 환생처럼 이렇게 달라지다니 내가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쵸. 내가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자아성실적이고 음. 노력하고 있는 내가 너무 괴롭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지만 네. 시간이 지나니 네. 아니었던 거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그럼요.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하고 교육하고 네. 코칭하면서 네. 느꼈던 음. 그런 커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 맞아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사랑의 유지에 있어서 우리가 네. 신뢰를 가장 중요한 음. 덕목으로 꼽는다면 네. 그 신뢰도 사실 열어보고 나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더라. 여러 진짜 가지 맞는 색깔이 것 같아요. 있더라. 이걸 음.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뭐 결론이 아까 그 예시의 그 커플처럼 되리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시작하신 그럼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럼요. 다 네. 시간이 지나고 우리 관계를 열어보고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네. 거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과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좌절하거나 스스로에게 탓을 하거나 왜 내가 이런 사람을 못 알아봤을까 탓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이런 네. 커플도 만나봤는데요. 이 커플들은 이제 그 결혼을 생각 안 하는 커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소 거짓말도 있고 네. 다소 다소 약속도 안 하고 네. 다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네. 약간 이제 그렇게 네. 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결혼을 만약에 생각하고 네. 있고 이렇다고 하면은 정말 네. 너무 믿을 수 없고 네네네. 신뢰하지 않아서 그 가정 경영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나를 만났을 때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만 행복하고 네. 둘이 만났을 때만 충실하면 되지. 네. 왜 꼭 그 이상을 알아야 되느냐? 왜 꼭 그 이상까지 터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신선했고, 신선하다. 꼭 그렇게 신뢰로 와야 되나? 꼭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측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네. 내가 어떤 사랑을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유지에서 네. 중요한 덕목이라는 그 신뢰는 네. 어떤 모습인가 네. 한 번쯤 짚어보셨으면 해서 이 영상에 오늘 그 티키타카 쇼의 주제로 좀 가지고 왔어요. 진짜 저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도 유사한 경험, 저는 항상 이 수업이 너무 즐거운 게 제 경험이 이렇게 투영이 돼요. 네, 맞아요.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힘들다기보다는 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 과정을 겪고 있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잖아요. 그럼요. 내가 잘못 뭔가 이렇게 지금 끝나가는 타이밍이 오고 있다. 그 크기가 우리가 다르고 이거는 뭔가 삼각형의 그 균형이나 크기를 안 맞춰서 맞더라. 된다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 돼요. 내가 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놓아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안 된, 저는 그게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그거를 판단을 내리는데 자신이 없는 자신이 거예요. 없는 거죠. 이게 정말로 선생님 말해주신 그 두 번째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그 영향이 와서 내 마음과 우리 관계가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근데 그게 두 번째 이유라면 나는 아직 헤어질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을.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남녀의 인연이 되게 그 막 몇 억분의 1 막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너랑 나랑 이렇게 만났냐로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랑을 하면 복잡한 과정에 많이 놓인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내 인연이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가기 때문에 이게 인연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막 이 사랑을 하는데 복잡함이 오면 나는 좀 그 사랑을 멈추고 다시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면 사랑이 아닌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내 인연이고 나와 같은 삼각형의 크기를 만들어갈 사람이라면 정말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을 만나기 이전에 그 수많았던 그런 124명.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을 보면 항상 머리를 써야 되고 항상 크기를 재봐야 되고 항상 뭐가 복잡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편하고는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지 않게 되게 단순하게 촥 뭔가 이렇게 촥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인연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 크기를 같이 할 수 있는 정말 내 인연을 만난다는 게 사랑이라는 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신호가 아닐까.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면 사랑의 크기가 다르거나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면 상대방과 나와의 사랑의 크기가 달라서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머리에서 아이디어를 짜내야 되는 경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심해 보면서 그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와 사랑 크기가 같아서 나와 그 같은 해피엔딩의 결말을 맞을 확률, 그런 확률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한테 생각을 해보신다면 왜 이렇게 내 인연은 어디에 있을까, 왜 또 이번에도 이 사람이 아닐까, 뭐 이렇게 다채로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사랑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를 만나는 걸 추천드리고, 만에 하나 지금 만나고 있는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 아니지만 이 관계로 결혼도 하고 이 관계로 유지가 돼야 된다면 맞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변화되면 되잖아요. 나도 변화되고 상대도 변화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 참견을 할 때는 이제 취지는 일단 좀 우리도 세팅하고 세팅된 상대를 만나자. 그런 맞아요. 맥락에서 우리가 했기 시작하기 때문에 전.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라는 거고, 머리를 써야 되는 연애가
연애가 할 것 같으면 네. 일단 애초에 조금 이렇게 네, 해보시라는 걸러서. 걸러보라는 거고 네. 이미 이렇게 많이 진행되고 진전이 있는. 되고 난 다음에는 음. 그러면 우리가 좀 변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네. 없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음. 좀 우리 사랑의 크기가 같이 커갈 수 있도록 네. 변화해야겠구나 서로. 그러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약간 이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하시면서 그거 굉장히 케바케니까. 네. 예, 그렇게. 아니면 또 우리가 신뢰의 문제를 회복하고 내가 네. 생각하는 신뢰를 상대방도 중요한 신뢰로 알게 하려면 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네. 이렇게 조금 과정들을 거쳐서 그래서 부부 상담, 커플 상담이 많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렇게 편안한 커플보다는 그렇지 않은 커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나는 내 크기보다 이 사람 크기가 자꾸 노력해야 되는 사랑이었어. 그런데 결혼을 했더니 반대가 되는 경우도 많고. 연차가 지나갈수록 또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그게 그러면은 좀 포인트입니다. 더 성장해야 되는 포인트에 있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팀원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자, 네. 결론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거 맞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이 결과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 부족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 아니죠.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꿈꾸는 게 지금 여러분의 저의 그 감당할 몫인 것 같고 그게 더 나은 내 자신이 되는 또 지름길인 것 같아요, 결국. 네. 맞아요. 제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너무 유튜브고 너무 또 사적인 이야기라서 네. 여기서는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네. 저도 앞에서는 굉장히 공허한 사랑을 했었고 남편을 만나면서 그게 공허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네, 나눠보도록 하고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위한 네. 사랑의 유지를 위한 신뢰 여러분들은 그 신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뢰는 1번의 모습이었는지 2번의 모습이었는지 혹은 2번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우리 관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저희는 줌에서 좀 더 속 깊은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줌에서 만나요. 네.